마루맘? 둘이 어떤 사이인데?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어디 산다고요? 월상이 편. 월성이 편안. 월성이 편안. 이거 내 집에 가다 보면 거기 있는 그거? 보성문화 건너편에? 중앙초등학교 끼고. 중앙초등학교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상인이 편안이고? 그러면 애 학교 어디가? 거기서는? 좋아한가요? 저하고 딴데 이사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로? 필수로? 아니, 수성구 쪽. 아, 수성 쪽으로. 뭐라고? 필수 부끄럽다고? 또 마루맘님 이제 내 모르는 분 이름 뭐더라? 대학은 뭐더라? 어? 내 모르는 게 당연하네. 선생님 착해야 좋잖아요. 한샘 초등학교 강의 끝나고 식당 가는 길에 꼭 짧게 틀는 거 그거. 내가 그래 집에 가서 갖고 왔는데 못 봤는데 주스. 네. 그 다음에 소심해야? 아니고 거꾸로? 뿐이 윤이만 소심해야? 안 소심하게 생겼는데 왜 소심해야? 지금 방금 저한테 인사하는 말 오늘 처음 왔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또 모르는 분들 있노? 섬꽃마리님 알고, 네오쿤 알고, 뭐더라? 아, 오랜만에 오니까 내 기억이 안 나잖아. 수인마. 네. 맞고, 그 다음에 또, 주은이 옆에 있는 아줌마는 뭐? 숨통트 임마? 좀 있으면 다시 숨 막히면 그냥 배안 또. 또, 우리 카메라 뒤쪽에 있는 분은, 뭐더라? 민니리미님? 성명초등학교? 그 옆에는? 아들. 그, 민니리미님하고 친구예요? 어? 누가 동생인데? 아, 그래요? 몇 살 차이? 어? 그래요? 아니, 저는 민니리미님이 항상 애기처럼 보였거든. 옛날에 호소처럼 때도. 5살 차이 난다고? 민니리미님 그만큼 늙었단 말이구나, 이게. 아들 둘만? 어디 산다 하더라? 알파카 2차. 그 뒤에는? 예? 프렌시. 누구 따라왔다 했지? 유튜브 가원이요. 하원 유튜버님. 그 신비의 유튜버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물을 거야. 난 소희씨는지 알겠고, 용천초등학교 2학년. 맞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왔어요? 용락이 엄마가? 동도예요? 아니요, 다들 붙여? 큰애가 가면 3학년? 원린이 엄마는, 원린만 뭐. 소원이 그래. 소원이는 2학년이잖아. 왜 뒤로 돌아가는데? 내만 덥나? 내 옷을 잘못 입은. 자, 이번 마지막 토요일 날 인문학 기행 간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부모도 엄마도 되게 두 분밖에 신청 안 했더라? 4명이 맨날 같이 다니다가. 태권도 품기 따로 가야 돼. 뭐라고? 태권도 품기 따로 가야 돼가지고. 세훈이가 네. 또 한 분은? 아,
둘째 운동회예요. 둘째? 네, 재현 운동회. 지금 버스를 2대 빌릴 생각인데 아니면 한 대하고 작은 거 한 대하고 25인승 이렇게 할 생각인데 아직 버스 자리가 남았어요. 예, 누가 할머니한테 가락하나요? 자, 문제는 철로 자전거가요. 가은 철로 자전거가 그 박물관 바로 앞에 있죠? 알아요? 거기 22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시에 22대를 다 예약했거든요. 근데 현재 78명이야. 그럼 20대죠? 20대에서도 2명 남아. 한 대 4명씩. 단체로 가기 때문에 10% 할인돼요. 4명에 한 대 25,000원인데 22,500원. 근데 22대, 10명이 지금 부족해. 그래서 내가 선착순 10명 지금 모집하려고. 강원철로자전거 11시. 이게 완전히 다 우리가 예약해놨거든요. 이때쯤 되면 이제 단풍이 절정이죠. 10월 말이니까. 남쪽은 뭐 11월 초까지 가지만, 이 문경은 그래도 대구보다 훨씬 북쪽이라서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들 뭐 갔다 왔다고 또 안 가고 이렇게 하더라. 가족들끼리 가는 거하고 같나? 그리고 2시에 석탄박물관 도슨트하고 예약해놨어요. 우리 코코님은 도슨트가 뭔지는 모르더라. 박물관에 미술관에서 이렇게 해설해주고 이런, 맞나? 맞아요? 그 도슨트 프로그램을 2시에 예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철로 자전거 타고 와서 뭐 11시에 가면 뭐 왕복이거든요. 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인데 이게 가은 철로 자전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문경에 철로 자전거 몇 군데 있지만 한 40-50분 걸린다 해요. 천천히 갔다 오면 50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12시. 그날이 이 가은 장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29일이 9일이 장날이야. 4일, 보통 시골 장은 5일 단위로 하잖아요. 가은읍은 이제 4일, 9일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장터를 잘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 석탄박물관과 연계하기 때문에 장터에 가서 구경도 하고 시골 뭐 이렇게 물건들도 좀 사고 점심도 각자 흩어져서 해결하고 2시에 석탄박물관 도슨트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그 말미에 갱도체험관이 있다고 했어요. 갱도체험관과 석탄박물관을 석탄박물관 안에 있지만 입장료는 각각 다르죠. 함께 하면 이제 또 그것도 할인돼요. 1,000원인가 할인되죠.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거미기차 그걸 타고 이거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는 없었거든요. 이거 갱도 체험을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고 갑자기 걸어다니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이상벨이 울리고 막 갱도가 무너진다 하고 연기 나고 막 이래가지고 대피하는 이런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이 박물관 쪽에서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거죠. 거미박사와 함께하는 신남갱도 여행하면서 박물관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이제 여기에요. 입장료가 들어가면 여기 이 거미를 캐릭터가 기차가 있죠. 조금 기차 3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대. 이걸 타고 약 300m 정도의 갱도를 여기에 천천히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데 몇 군데 서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뭐라 하더라 이걸 뭐 모노라마 뭐 하여튼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 화면을 향해서 뭐 의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저는 이거 내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입장료가 4,000원이고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다 합하면 뭐 유아는 공짜가 좀 있고 초딩은 좀 할인되고 이래가지고 어른들 기준으로 한 12,000원 입장료만. 모노레일은 이제 선택적으로 모노레일 타면 저기 촬영장 가죠. 사극 촬영장. 그게 좀 언덕이라서 걸어 올라가려고 하면 덥고 이러니까 이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데요. 보여? 내가 이거 꼭 타보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 작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타기 어려워서 이제 이건 선택적으로 탈 사람만 타고 걸어가서 걸어가고 더운 사람 안 가고 수다 떨고.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철로 자전거 10명 남았습니다. 현재 78명. 이 버스는 더 남았죠. 여기 자가용으로 가는 분도 있고. 내가 그냥 움직인다 하면 서울에서 내고 이러는데 이 대구 엄마들은 관심이 없네. 작년에 우리 저기 안동 권정생 동아나라 갔을 때도 서울에서 어떤 분 내려왔죠.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일하는 우리 카페 아침 햇살과 바람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로 제 강의 쭉 듣다가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 거로 내려왔대. 난 좀 가끔씩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 아니 어디 갔노? 이거 어디 성권만 아니면 간이 많이 카지만 어디 갔어? 누구하고? 내오픈하고? 그거 저희들이 뭐 오래 걸리노? 작년에 안동 권정생 동아나 갔을 때는 율금초등 아빠들이 많이 왔잖아. 그때 좀 3학년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또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리고 겨울 캠프를 하게 되면 그 1월 첫 목금토에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캠프를 그때 월화수 해보니까 좀 하여튼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목금토 하려고요. 목금토 하는데 1월 말에 구정 연휴가 끼어 있어서 한다면 1월 첫 목금토 해가지고 새해도 맞이하고 새해부터 좋은 말 좀 듣고 이렇게 한 해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1월 캠프를 제가 숨겨뒀던 진짜 명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여름에 왔던 분 중에서 이제 카탈라니아 통과한 한 분하고 여름 캠프에서 4분 초청했죠. 그 중에서 정말 엄마들 박수도 많이 받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 김희동 강사님을 다시 부르고 나머지 3명은 물갈이를 해서 이번에는 좀 교수들 부르려고 강의를 한 경험이 많은 지금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는 분도 부르고 또 이번에 이제 누나들 한번 부르려고 여자들 저와 같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 영양강화 강사로 활동하고 어떤 학교에서 상담실에서 일하는 이제 전부 다 5살 많은 선배 누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을 한번 부르려고요. 엄마들이 남자만 부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하여튼 1월 첫 목금토 장소를 아직 제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혹시 추천할 만한 장소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겨울은 큰 장소 필요 없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겨울은 물놀이 못하니까 그렇다고 스키 탈 수도 없고 스키 타면 뭐 스키 타는데 온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자 그렇고요. 아니 이건 왜 여기 이걸 설치해놔가지고
짜증나다. 이거 주음 이런 거 어찌 강제로 설치는. 어이씨, 근데 뭐 또 할 말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어? 뭔데, 뭘 잘못했는데 또? 아니,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네. 아, 유튜브. 오늘은 엄마들이 고도로 집중해야 돼요. 이거 제 게 아니거든요. 노트북이. 어디 갖고. 자,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니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그림책은 이거예요. 이 유명한 그림책이죠. 나무를 심은 사람. 이게 뭐 아이들용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 참 좋긴 한데, 정말 우리 어려울 때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큰 감동도 얻는 세계적인 그림책이죠.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장지원호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실화죠, 실화. 창작인가? 프랑스 어떤 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걸, 이 글을 보고 이 영화 감독이, 프레드릭 백이라는 영화 감독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이 글밥이 많아서 제가 30분 동안, 한 40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성우를 한 분 초청해가지고 젊은 버전으로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나와야 되는데. 소리 안 나올 분위기다, 지금.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앰플 그거 갖다 놓을까? 들리겠죠? 들려요? 여행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프스 산단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했었다. 오르막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오랜 산간지대로 출발점은 해발 1200m의 불모지로 적막하고 단조로웠다. 그 앰프가 어딨지? 아브라함은 야생 라벤 덕분을 했다. 나는附近 제일 넓은 지역을 건너 이러면 그게 저리 향해 가야지. 산막한 황무지에 도달했다. 안 되겠다. 여기서, 안 되네. 나는 저쪽으로 돌려. 삐끄린다니까, 저리 돌리니까. 어제 물이 터졌기에 나는 물을 찾아 나서야 했다. 대가들은 망가져 못쓰게 된 말벌 둥지가 들려요? 야생해졌으나 안 들린다는데 큰일 났네. 우물이 있었을 것 같았다. 그럼 제가 읽어요. 마이크를? 이걸? 과연 샘이 있었으나 그게 삐끄는데? 산만나 있었다. 비바람에 지붕이 없어지고 무너진 집들과 조명이 무너진 작은 예배당이 살아있는 마을의 집과 예배당처럼 한이 모여 있었으나 삶은 사라져버렸다. 화창하고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뜨는데. 마치 먹이를 보고 흥분한 맹수처럼 앙상한 집들 사이를 으르렁거리며 휘몰아쳤다. 나는 텐트를 옮겨야 했다. 들려야 되는데. 5시간을 걸어왔는데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을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디를 가나 가물었고 똑같은 잡초뿐이었다. 들려요? 귀 좀 쫑긋해봐. 멀리 뭐가 눈에 띄었다. 홀로 서 있는 메마른 나무 기둥 같았으나 혹시나 해서 다가갔다. 양치기였다. 그 곁에는 설말이 준비는 양들이 뜨거운 나무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괜히 평지한 곳에 있는 양물이로 나를 데리고 갔다. 양식이는 물을 기었다. 아주 좋은 물이었다. 매우 깊은 우물인데 그 위에 간단한 후르레 장치를 해놓았다.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통발이었었다. 그러나 양치기는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래도 이 황무지에서는 온통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그의 집은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집이었으며 그것도 돌로 지은 집으로 벽은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붕은 견고했고 그 위로 부는 바람 소리가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았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접시도 씻어놓았고 바닥도 닦아놓았고 총도 손질해놓았다. 스프가 불 위에서 끓고 있었다. 보니까 그는 연도도 같았으며 단추도 단단히 갈아입었고 옷도 아주 꼼꼼하게 잘 입히고 입었다. 양치기는 나에게 자기의 스프를 나눠주었다. 내가 담배를 권하자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걔는 꼬리도 치지 않고 제 주인처럼 조용히 바뀌었다. 그는 나에게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주었다. 아무리 가까운 마을이도 걸어서 이틀 걸렸다. 이 지역에 몇 안 되는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마을들을 잘 알았다. 이곳 고산지대에는 마을 어듯이 띄엄띄엄 붙어져 있었고 이 마을들은 마차길이 끝나는 곳에 천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술마켓에서 살았다. 살림은 어려웠다. 여러 식구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혹독한 날씨를 함께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어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벗어나려는 욕망이 극에 달했다. 남자들은 끝없이 수출 흉내에 실어 나르고는 집에 돌아왔다. 가장 거실한 사람들조차 끊임없는 중노동에 지쳐버렸다. 여자들은 불편이 많았다. 그들은
있었다. 내가 꽤나 끈질기게 질문을 했던가 보다. 그가 대답을 해준 걸 보면 3년 동안 그는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다.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 10만 그루 중 2만 그루가 나왔다. 그중 절반은 쥐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이를 것을 예상했다. 남은 만 그루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분명 쥐가 나왔다.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리자 부필이었다. 그는 낮은 집에 농장을 하다가고 있었다. 그것이 리자의 삶의 터전이었다. 리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내도 잃었다. 그는 이 고독 속에 묻혀 양떼와 개와 조용히 사는 것에 만족해했다. 이 땅에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리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젊었으므로 나와 내 행복 중에 관련이 있는 미래만 관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참나무 만 그루가 30년 후면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까지 살게 되면 30년 동안 수많은 나무를 심게 될 테니 이 만 그루는 바다의 물 한 방울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너도 밤나무 재배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묘목장은 너도 밤나무 묘목으로 차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골짜기는 흑파로 빛이 축축하다면서 거기에 자작나무를 심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헤어졌다. 그 이듬해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나는 5년간 군복무를 했다. 보병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대하고 나고 내게 남은 것은 작은 금녀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커다란 욕망이었다. 바로 이 목적에서 나는 그 불머리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폐한 마을 저 너머 언덕에 희끄무리한 안개 같은 것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뭔데? 어? 광고라고? 시점이어서 왜 나오고?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전날부터 내 마음에는 나무를 심는 양치기가 나타났다. 참나무 만 그루면 꽤 많은 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 난 리자 부피에도 죽었을 걸로 생각했다. 더구나 20살 때 우리는 50살 된 사람은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노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죽지 않았다.
이 와이파이 때문에 안 더워요. 내만 더워? 오이씨. 내 옷을 잘못 입었는 것 같다. 안 된다. 제발. 분이 2쯤 지나갔는데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집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렇고 고학년들 정도 되면 이거 보여주면 정말 좋고요. 저도 이 책을 보거나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진짜 막 가슴이 뛰어요. 그 프랑스 프로ven스 지방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 엘자르 부피에라는 노인도 아니네, 뭐 55한 대보다 어린데 그 만났을 때, 이 젊은이가 만났을 때, 그 황량하고 황무지 같은 땅에 그 도토리 하나씩 땅 파가지고 심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막, 뒤에 안 나오죠. 이거 이제 책 사보시라고.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 하던데, 인간이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그 하나님 같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죠. 그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또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사람은 어떤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는 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래서 그린 다이어리 이런 거 사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막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항상 목표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 사람은 어디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돼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사용하려고 목표를 세우는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우리도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걸 주죠. 내가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거 웃기는 일이죠. 모든 것은요, 그 공장에서부터 출고될 때 목표가 정해졌어. 안 그래요? 자동차는 사람을 태워서 달리도록 정해졌어요. 마우스는 다른 데 아무데 쓸 수 없어요. 만들 때 정해졌죠.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렇다시피 사람도 만들어진 존재, 시작된 존재죠. 내가 저절로 뭐 이렇게 뭐 어느 날 이렇게 뭐 탁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시작된 존재예요. 이걸 이제 어렵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된 존재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란 말은 사실은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성경 제답본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창조란 말을 자꾸 진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골치 아파졌어요. 논쟁도 일어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주마다 달라요. 근데 이 창조란 말, 창세기란 말의 영어 버전은 제네시스. 현대자동차상 제네시스 말고 그 제네시스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시작 또는 기원 이런 뜻이에요. 시작이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시작이 없는 건 없어요. 시작이 없는 걸 내한테 한번 예를 들어보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우리 목사한테 들었던 말 엉터리니까 나 빨리 불교로 가든지 뭐 아니면 다시 운동권 하러 가든지 하려고. 내가 그 마크주의를 내려놓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거예요. 아,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의역하자면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천지 하는 말은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천지란 말을 이렇게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에 보면 하늘들과 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 땅 하는 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걸 보통 땅이라고 해요. 하늘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죠. 옛날 특히 고대 사람들이, 몇천 년 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는 이상하게 복수를 썼어요. 왠 줄 알아요? 땅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단수예요. 근데 하늘은 다양해서 우리가 경험을 미처 다 하지 못한 거죠. 물론 이걸 이렇게 기후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때는 하늘이 시커멓다고 어떤 때는 퍼렇다고 뭐 이러니까 하늘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든지 또는 모르는 것이든지 이 정도면 이것만 알아도 이거 엄청난 도를 통하는 건데 아 하늘들과 땅 천지란 말이 그 말이구나.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에는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 이런 것까지 하늘들까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엘자르 부피의 노인이 그 하루에 도토리 몇백 개씩 이렇게 꾸준히 파가지고 심었어요. 나중에 울창한 숲이 되고 이제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들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연현상처럼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엘자르 부페라는 노인의 헌신이 수십 년 동안의 헌신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시작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누구한테서 시작됐어요? 부모님에게서 시작됐어요. 시작됐죠. 내가 저절로 어느 날 툭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시작됐어요. 여기에 동의하면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인생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자고 이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는 혁명가로 살 거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참 가슴 뛰면 살은 줄 알아요? 저는 레닌을 흉내내면서 진짜인데 레닌처럼 살 거라고 러시아 혁명사를 막 읽으면서요. 레닌이 늘 그 볼셰비키 회의에서 일부러 그 정치적 상대방들을 기죽이려고 아주 다리를 꼬고 앉고요. 어깨를 젖히고 거만하게 막 왜냐면 상대를 심리를 흔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토론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막 이기고 이래가지고 그 볼셰비키 지도자가 됐죠. 난 막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흉내내고 있잖아. 나는 저렇게 살 거야 하고. 내가 내 목표를 세운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원래 내가 사용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지 않고 내가 내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사용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지. 인생 꼬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보다 몇 년 후배 중에 대학 교수가 한 명 있어요. 국문과 교수인데 고대 나와가지고 고대 국문과 교수 국문과 나와가지고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대학들에 가서 시간 강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경일대학교다. 경일대학교 가가지고 신입생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내가 충전 안 해봤지만 어쨌건 강의를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연필을 예를 든 거야. 연필은 생산돼서 나올 때부터 뭐가 정해졌어요? 용도가 정해졌죠. 근데 연필이 학생들 그 초딩 꼬마들 손에 쥐어가지고 사용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것도 연필을 막 장난치고 떨어뜨리고 뭐 거기가 심 뿌라지고 막 연필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야, 나 이게 초딩들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기 너무 짜증나 하면서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 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 다 살폈죠. 그랬더니 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외관을 가졌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쓰이는 한 도구를 발견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야구바트였어. 좀 비슷하잖아. 길쭉하게 생긴 나무로 된 게. 야구장에 가서 이승엽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 이승엽이 뭐 몇백 호 홈런을 치니까 막 기념관에 막 그 나무바트를 막 보관하고 막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쓰여요. 그래서 이 연필이 하루는 야구장에 갔잖아. 지가 그렇게 쓰이려고. 야구장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존감 낮아지는 거죠. 열등감이 시달리고요. 이거 너무 크기가 차이 나고 비슷한 걸 한데 이 백성숙 교수가 이야기를 경일대학교 신입생들한테 했잖아. 연필은 공부하는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가장 귀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만족 못하고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하는 순간 이제 자존감이 땅바닥인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가난한 한 청년이, 대학생이, 20살짜리 대학생이 그 말을 듣고 꽂혀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가는 그 시간 강사 뒤를 따라서 교수님 하면서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 20살짜리 학생이 선생님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때 그 20살 난 청년이 지금 40몇 살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은 원래 용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고유의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죠. 공장에서 출하던 핸드폰에 사용설명서 있죠. 이번에 갤럭시 7인가 완전히 막 지금 잘못 생산돼가지고 너무 애플 이기려고 막 서두르다가 지금 생산 중단했어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자, 인생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니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면 내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었어요.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제 설명도 듣고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내가 버렸거든요. 왜? 이게 너무 귀해서. 사람은 어디에 쓰이는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표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사는데 원래 쓰이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하찮아 보여가지고 전부 높이 올라가는데 인생을 사용하려고 해요. 뭘 획득하고 끌어모으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해보면 이상하게 한계가 있고 절망이 있고 이렇죠. 이 엘자르 부피의 노인처럼 이 지은이가 볼 때 이 엘자르 부피의 노인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건 물론 물리적인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니까 그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해보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구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엄마는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모신이라니까. 아주 유명하죠. 이거 부모교육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모신. 이걸 교재로 부모교육 같은 거 옛날에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했다니까. 요즘 젊은 엄마는 잘 모르죠. 엄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다 이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마치 이 황량한 프랑스 이 프로방스 지방에 그 황량한 땅에 그죠? 매일 도토리를 심어가지고 이 노인은 10만 그루를 심으면 뭐 다람쥐가 와서 다 뭐
파먹고 뭐 쥐가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자연현상 때문에 또 없어지고 한 2만 그루 남는데 그 2만 그루 중에 또 뭐 1만 그루는 없어지는데 우리가 감히 뭐 이 엘자르 부피의 노인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 좋은 말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생명을 심고 도토리를 심잖아요. 이거 비약해야 된다고 했죠. 이 어린이 책은 늘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동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세계나 황태나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거기서 비약해서 이걸 인격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 도토리를 심듯이 황량한 인생에 뭘 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흘러 지나가고 뭐 또 도토리가 와서 막 다람쥐가 와서 도토리 파먹고 이러듯이 우리 아이들 많은 좋은 말을 듣지만 길가에 많이 흩어버리고 뭐 이러지만 살아남는 말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많은 말을 하지만 다 흘려보내죠. 근데 어느 날 뭐 살아남는 게 있어. 저는 이번 주에 충격적인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지난 강의하고 요 일주일 사이에 물론 우리 뭐 6학년 엄마들이 애들 수학 공부 잘하는 건 상담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그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카톡도 아니고 길게 문자가 왔어.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년 전에 호실체에서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누구입니다. 하면서. 그때는 큰애 때문에 호실체에서 강의를 들었어. 그 큰애는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요. 문제는 둘째인 거야. 5년 전에 강의를 듣다가 딱 끊었거든. 이 수성구 살아. 수성구 이사간다 했지. 잘 생각해봐.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딱 들어보니까 수성구의 일반적인 엄마들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걸 뭐 이왕이면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해서 영재고 가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리고 애가 그 수성구에 알아주는 한 초등학교에서 지금 6학년인데 어린이 회장이야. 선거해가지고 축구도 잘하고요. 그런데 원래 초부터 사춘기가 온 거라. 근데 이렇게 빙빙빙 도는 커리큘럼 안에서 사춘기 딱 만나니까 그만 애가 여기서 이제 일탈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악화돼가지고요. 엄마는 또 얼마나 말을 똑똑하게 잘하는지 하는 말마다 다 맞는 말이 돼. 아니, 5년 전에 호텔에서 강의 들을 때는 저렇게 맞이하는지 몰라서 조용했거든? 근데 와서 둘째 이야기 하는데 혼자 1시간 반인가 2시간 혼자 이야기해요.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빠가 패도 안 되고, 이제. 애가 집에 가는데 6학년인데. 그럼 내가 가출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출팸이 뭐예요? 하더라. 애들 좀 이따 중고등학생 돼서 이제 연극기를 나가서 가출팸에 들어간다니까.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방 같은 거 얻어가지고. 그리고 20살짜리, 21살짜리가 가장하는 거라. 그리고 얘의 지휘 아래 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물건도 몰래 훔치고 아니면 알바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돈을 모아서 또 산을 벌고 막 이래요. 어쨌든 제 강의 듣던 엄마 중에 어떤 애가 고등학생 때가 진짜 가출해가지고 가출팸에 들어간 애가 있어. 그런데 잘 알아.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아마 새벽 1시 되면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가 연락이 안 돼요. 하면서 선생님이 전화 좀 해보세요. 내가 전화하면 또 애가 받거든. 그래가 어디 있노? 하면 친구 집이래. 그래 엄마가 지금 걱정한다 하면서 친구 집 자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라 하면서 가면 이제 그제서야 엄마한테 갔고. 여러분들 미래를 대비해서 내한테 잘 보여놔야 되는데 무난하게 대부분 잘 자라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황금동에서 온 이 엄마도 그때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진짜 잘 듣고 자주 오고 이랬어. 근데 이제 애가 어떻게든지 한 5년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안 오기 시작했어. 5년인가? 근데 나는 다 알아. 생각도 나고 이 대화면도 독특하고 최근에 다시 우리 카페 들어오고 있다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날 밤에 바로 찾아왔어요. 내가 웬만하면 토요일날 오지 하니까 급한가 봐. 아이고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전짜리가 정규어린이 회장인데
학원 다 째고 엄마가 학원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선생님한테 또 문자가 온대. 누구 안 왔어요? 하면서. 계속 PC방가 살고 운동장에 축구하고 그래가 막 엄마 아빠 또 막 열받아가 내려가 체포해가 끌고 와가 또 패고 막 그때는 예약한데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안 되고 이미 아이 내면의 동력을 다 상실한 거죠.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속으로는 그래 네가 그때 계속 나와서 듣지 그랬어. 그랬으면 좀 잘라졌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엄마들 지금 겁주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지금 다음 월요일부터 여기 우리 토라스쿨 나오게 했다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뾰족한 방법이 있나? 뭐 뾰족한 방법이 없겠어요 하더라고. 뾰족한 방법 있지 하면서 전학시키고 이사가고 해서 지금 얘는 친구 집에 가서 자거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친구 집에 가서 친구님 부모님들한테 자기 부모한테 연락할 수 없도록 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 출장 가셨고요. 뭐 엄마는 뭐 동생하고 어디 갔고요. 뭐 하면서 뭐 하면 그 집 부모들이 확인을 안 한대. 너무 믿어가지고. 그래가 자는 거야. 6학년짜리가. 그걸 계속 하니까 엄마가 너무 막 속이 찬물이 나가지고 막. 그래, 아빠한테 가면 아빠는 패잖아요. 패면 악화돼.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있을 때 말하죠. 그래, 엄마가 내 아빠한테 개가지고 내 그래, 응? 개 맞듯이 맞지. 그래, 또 개 맞듯이 막 개봐라. 뭐 이런 식인 거야. 애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말하면 또 간대, 학원 간대. 근데 오늘 아침에 갈 때 간다 해놓고 저녁 때부터 안 가는 거야. 이걸 막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학원 끊으면 마치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마음으로는 가고 싶어. 근데 내면의 힘이 대 동력이 없기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막 애 사랑하고 막 하고 싶잖아. 근데 육신이 이놈의 육신이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두 법이 있죠. 두 원리가 있어요. 두 원리가 항상 충돌해. 하나는 내가 누구하고도 소통하고 행복하게 좋은 말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미 뿌려진 옳고 그름에 관한 법이 있어서 이 옳고 그름에 관한 법이 훨씬 오랫동안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내 생명이 된 거죠. 내 안에 소화돼서. 그래서 항상 뭘 획득하고 높아지고 이기고 경쟁하고 이런 이제 삶이 훨씬 더 내게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뭐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런 말은 뭐 조금밖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건 있는데 항상 내 안에 두 법이 충돌하죠.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이 전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 어디를 끌고 가는 내 몸을 애 잡는 길로 끌고 가죠. 이건요 그 유명한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항상 이 두 법이 싸우다가 이놈의 법이 이걸 보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애 잡고 나면 사망에 빠지죠? 자책하고 어두워지죠? 이걸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 죽음. 그럼 사망에 빠지는 거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 엘자르 부피의 노인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황량한 땅에 도토리를 심는 거죠. 저는 이 엘자르 부피의 노인을 볼 때마다 제 스승이 당연히 생각나겠죠. 저는 정말 황폐한 땅이었거든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땅. 내가 가장 잘하는 가족들까지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황폐한 땅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다가 이 도토리를 심듯이 내게 계속 말씀을 공급한 사람이 있었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게서 다 흘려 지나가고 몇 마디 좀 남았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상하게 황량했던 제 인생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생기기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돼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도 이건, 이 프레드 백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감독은, 아카데미 단편영화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한번 조용하게 이렇게 보라니까, 들어보라니까, 이걸. 긴박감 있게 읽어주고 이러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황폐했던 땅에 벌써 아까 이 와이파이 안 돼가지고 끊기 전까지만 해도 벌써 막 숲이 생기고 물이 나오고 뭐 이렇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황폐했던 땅이. 이걸 뭐 그냥 자연적으로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는 땅, 저 같은 황폐한 땅에게도 뭐 밤나무를 심으니까, 참나무를 심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거라고는 뭘 들은 것밖에 없어요. 뭘 하라는 소리를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죠. 왜? 해봐야 안 되니까. 니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아래 갑자기 온 그 엄마한테 내가 그지? 하라 할 게 없어. 나도 보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하더라고. 성질대로 하락했어요. 지금 뭐 성질도 안 하고 왜 하면 돼? 지금 뭐 참기도 하고 오만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한테 왔을까? 상담센터 다 가보고요. 참아도 보고요. 그래? 때려도 보고요. 뭐 다 했어. 다 해도 안 되거든? 그게 어떡할까요? 물어. 지금 하던 대로 하시라고. 다른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결국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요, 엄마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흘러가서 아예 가는 방법밖에 없죠. 애가 내하고 신뢰관계가 있고 이렇다면 내가 직접 만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내가 강의 들었던 엄마들 중에 내하고 관계가 돼서 지금 뭐 대학생이 된 아이들 보면 어떤 위기가 오면 이제 저한테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아이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초딩 아이들 뭐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신뢰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통로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일단 제 말을 듣든지 좀 부담이 돼서 그렇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말씀 직접 듣든지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직접 듣든지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 그러면 뭐 내 말이라도 듣든지 하면서 어떤 좋은 말이 흘러 들어와서 그 결과가 나와서 흘러가야 되죠. 내가 그걸 전구 이야기를 했어요. 전구는요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흘러오는 전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스위치 딱 내리면 저 끝이다. 빛이 없어. 인생도 똑같아요. 무엇이 흘러오면 내 인생에서 빛을 내는 거죠. 밝으면 내요. 근데 흘러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인생이죠. 이건요, 잘 봐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 말고 정신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깊이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뭘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자, 밥은 내 내부에 있어요? 내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먹고 소화해서 그걸 당으로 바꿔야 에너지가 돼서 사는 거죠. 이 육체가 사는 방법이에요. 자, 혼이 어떻게 살아요? 정신은 어떻게 살아요? 정신이란 말은, 혼이란 말은 뇌란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혼이라고 하죠. 뇌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산소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있죠. 공기 중에 있어요. 이걸 들이쉬는 거죠. 사람의 구조가 이렇다고요. 사람은 내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는 존재라고요. 이게 본질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건 이제 아까 말한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산소를 들이쉬고 밥을 들이쉬어도 내가 캄캄할 수 있다. 내가 사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내게 와서 나를 살게 해야 내가 행복한 거죠. 저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가 저를 버리고 갔을 때 그때 34살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산소를 잘 들이쉬었어. 근데도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절망이라니까. 내 인생에 그런 절망이 없었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34살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고개를 흔들고 내가 주변을 살펴봤더라면 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죠. 내 눈이 멀었나 봐. 그때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진짜 캄캄한 절망,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 발견됐죠. 아 근데 내보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 안 하고 계속 그래?
그것도 개인적으로 내한테 와서 이렇게 뭐 모임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형들 누나들한테 말하듯이 공개적으로 일요일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계속 들었잖아. 근데 신기하게 그게 와서 많은 것은 흘러갔지만 몇 개가 살아남은 거야. 참나무를 심었는데 뭐 많은 부분이 없어졌지만 몇 개가 살아남은 것처럼 이걸 수십 년 들었잖아요. 저도 23년 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서도 뭐가 나고 있네. 어떤 엄마들이 저보고 선생님 눈이 너무 맑아요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뭐 옛날에 내 강의에서 언니들이 다 캤다니까. 선생님 같은 분 옛날에 노름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하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 이미지 훼손된다고. 진짜 나를 아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 강의 듣다가 선생님은 해탈하신 분 같아요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이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 듣고 온 어떤 엄마는 양산에 사는 어떤 엄마는 진짜 강의를 유튜브로 계속 듣는데 저도 선생님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살고 싶을 거예요. 내가 내 오만 이야기 다 하고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이 자기로부터 해방되면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아 인생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것만 알면요. 뭐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죠.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고 이러니까 다 감사한 은혜죠. 원래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할 수만 있으면 엄마들이 많이 받아서 어떤 좋은 말을 들어서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그 엄마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애 진짜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농기치는 상황에서 2학기에 어린이 회장 정규어린이회장 출마해가 됐다니까. 4번은 2월달부터 제가 막 이렇게 학원 다 안 다니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 나 6학년에 가출해가 지금 잡고 나 이런 처음 봤어. 상담하면서 지금까지. 딱 그런 애가 어디로 가겠어요. 좀 있으면 중학교 가면 일진되고 이런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엄마가 아는 원빈이라는 애를 들었어요. 호주에서 강의를 같이 들었거든. 같은 시기에. 그 원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정말 잘생겼어. 이름이 원빈이잖아. 성은 정씨야. 그래서 정원빈이라고 부르는 거. 그 원빈이가 6학년 때는요. 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축구도 하고 얼마나 이 엄마가 이제 제 강의 듣다가 우리 교회도 났어. 그래서 삼촌 가고 막 이랬거든요. 지가 입던 스타킹 내주고 겨울에 입는 축구할 때 입는 스타킹이 있어.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중학교 가가지고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전형적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같은 아이가 됐어요.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데 나머지 학급 애들 다 쫓아보내 밖으로. 지 혼자 교실에 옷 갈아입다니까. 세상에. 그리고 엄석대지, 전형적인 엄석대지, 지멋대로 하는. 그리고 좀 있으니까 3학년들이 찍어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라. 일진으로. 수성구 연합일진. 그래가지고 오다 주더라고. 얼마 모아오라 하면 있잖아요. 자기 학교에서 애들한테 빙 뜯어가지고 상납하는 거라, 3학년들한테. 저 소선요즘 앞에 가면 수성구 연합일진들이 늘 모이는 아지트가 있대. 그래가지고요, 학교에서 맨날 폭력위원회 회부돼가지고요,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가는 날보다 징계받아가지고 봉사활동 가는 날이 더 많았다니까. 그래가 보다 안 돼가 학교에서 강제 전학 명령을 냈어. 학교 측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남구 대명동일 때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사는 학교로 전학시켜서 애 한번 바꿔보려고 이 엄마가 계속 학교 하라고 막 이랬거든. 저한테도 애 데리고 왔죠. 저도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영향이 잘 안 미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이제 이런 수제자들, 우리 목사님 수제자들이 많잖아요. 한 3, 40명 있는데, 그건 이제 다 이렇게 상담하러 다니다가 딱 한 사람 만났어요. 그 당시에 오송고등학교 체육선생 하던 우리 교회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한테 딱 데리고 간 거라. 그래가지고 불고기 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오만 이야기 다 한 거죠. 원빈이 이야기를. 그랬는데, 가만히, 그래, 뭐가 문제고 하면 뭐 들으니까 뭐, 담배 피우고요, 돈빙 뜯고요, 뭐, 일진이고요, 뭐, 하면서 막 하는 거라. 다 듣더니 이 형님이 피식 웃으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나는 4학년 때 담배를 피웠다, 이거를. 이 오성의 체육 선생이 가문이요, 조폭 가문이다. 이 재훈이 형이라고 하는데, 권재훈 형님인데, 이 권재훈 형님의 삼촌이 꽃대라는 그 해방전후 김두한하고 같이 놀던 이 전국구 주먹이에요, 꽃대. 그래가지고 이 집안은 다 그렇다니까. 아니, 이 권재훈이라는 형님은 덩치 조금에 내보다 작아. 근데 당당해요. 얼마나 운동을 잘, 싸움 잘한 줄 알아요? 진짜로 자기보다 막 15살 어린 조폭 출신 중간 두목이 하나 우리 교회 왔는데 딱 둘이 붙어가지고 금방 얘 이기더라고. 이 재훈이 형이. 오승호의 체육 선생이. 한국 유도대학 나왔어. 유도대학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형님 어떻게 뭐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정말 삐삐하게 생긴 그 경일여고 재단 협성재단 영어 선생님 한 분 만나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나가지고 꼬시켜가 우리 교회 왔다니까. 어릴 때, 젊을 때. 근데 이 재훈이 형을 이 원빈이가 딱 만난 거라. 그랬더니 이 재훈이 형이 치고 웃으면서 야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하면서 나는 4학년 때부터 담배 피웠다 하면서 그 자기가 살아고 쫙 이야기해 주는 거라. 4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으면 이 형이 어떻겠어요? 집안이 조폭 집안이지. 그러니까 원빈이는 여기 보면 뭐 세 발에 핀 거라 이거. 근데 원빈이 엄마는 자기 애만 보니까 막 애도 스스로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재훈이 삼촌이 이 삼촌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으니까 재훈이 삼촌이 원빈이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 자기 사로 이야기 쭉 하고 자기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 자기 삼촌을 만나서 교육 이야기도 하고 자기는 원래 체육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대. 근데 목사님 딱 만나보니까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서 체육대학 가는 그 교수가 된 걸 포기하고 대구에서 그냥 눌러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원빈이한테 야 니는 지금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체육대학 교수가 되라 이랬어. 애한테 딱 희망을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교수가 돼요? 하면서 애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는 다 손가락질 받고 맨날 폭력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막 이런 희망이 없는 애인데요. 제가 어떻게 체육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삼촌이 도와줄게. 니는 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원빈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구나. 2학년 애를 오송고등학교 데리고 가가지고요. 오송고등학교 유도부, 태권도부, 뭐 운동부를 쫙 한번 보여준 거야.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왜냐면 이 형님이 오송고등학교 그 체육부 감독들한테 아주 신망을 받고 있거든. 목사님 말씀 듣고 오송고등학교 그렇게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형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어. 그걸 원빈이를 데리고 가서 쫙 보여주고 사실 딱 보면 이 원빈이 키가 날씬하고요. 다리가 길고 해서 태권도 해야 돼. 딱 체형이. 근데 이제 재훈이 형이 바로 태권도를 안 하고 다 보여주면서 네가 골라라 이거. 그 지가 생각해도 태권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태권도 학교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 했잖아. 하면서 그 삼촌의 멘토링을 받아서 계속 살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연락을 못 끊으라 하고 휴대폰 바꿔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연합 일찍 끊고요. 애가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원빈이 엄마도 이제 이 형을 만나고 가능성이 생기니까 엄마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요. 빌고 이래가지고 전학 가는 걸 막고 애가 진짜 이제 달라지니까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요.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이 원빈이 엄마 보고 사례 발표하라고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중3 때는 대구 광역시 뭐 태권도 이런 데서 입상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원빈이가 양산고등학교 태권도부에 갔잖아요. 경남 양산에 있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가 그 태권도계에 비리가 많죠. 그래 막 태권도 감독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 그게 있어. 뭐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라인이 있죠. 라인 체육계 고질적인 비리 때문에 희망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태권도 접고 지금 고3이에요. 고3 대구로 다시 와가지고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어. 뭐 공부를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걔가 완전히 어긋날 뻔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길을 돌이키게 된 거죠. 지금도 교회 오면 애가 영화 배우 같다니까. 키 크다니까 양복 탁 입고 수트 입고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90도 절하면서 삼촌 하면서. 그럼 내가 어깨 툭툭 치고 장하다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모 삼촌들 격려를 받고 저만 극하겠어요? 다 극하지.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막 다 어깨 치고 장하다고 잘 지내자 하고 이러니까. 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얘는 우리처럼 살 거거든.
그래, 어제 수요일 날 온 밤에 온 엄마한테 그 이야기했어. 원빈이 이야기했어. 이 아줌마도 원빈이 엄마를 아니까. 그 원빈이 엄마는 그래도 우리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와서 이제 멘토링을 계속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월요일부터 저하고 같이 가서 성형 모임 온다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지. 또 돌아가서 또 딴 맘 생길 수도 있어. 그래가 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 도토리 그거 좀 심어가지고 그 환경은 몰판에 도토리 하루에 100개씩 심어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수도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하루아침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시골에 우리 처할머니한테 가서 처조모님한테 가서 그때 내 34살이었는데 94살 된 할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한지에 각서를 6가지 썼습니다. 그때 전부 거짓말했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미 저는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을 했다 했죠. 도박 중독인데 내가 노름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니까. 왜? 와이프 돌아와야 되니까.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쓸 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쓸 때 자신이 없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인 항목을 내가 5가지를 썼는데 아무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6번째 내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6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보고는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모를 해서 이제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니는 고시험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름하다 쫄딱 망하고 지금 가산세방에 나앉아가지고 우리 와이프 학교 월급에도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저는 고시험에 갈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벌써 일날이만 지갑 꺼내면 얼마면 되겠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시험비 그 당시 24만원 서울 신림동에 가면 그 다음에 고시험 식비 12만원 학용품 기타 등등 책 사가지고 50만원쯤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매를 우리 와이프를 보내서 매달 타고 오느라 하면서 50만원 그 자리에서 세가지고 주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고시 공부하러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시골 할머니한테 각서 쓸 때 6번째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들었어요. 왜? 우린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안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잖아요. 그래 알량하게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근데 공부는 자신 있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6번째 항목은 힘을 콱 쪼갔었잖아. 그런데 신기하죠? 도토리 100개씩 심으면 뭐가 되겠노 싶죠.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또 도망갔다고 할 수 없이 이 교회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서 일요일마다 이제 뭘 들었어. 가랑비 엎졌는다고요. 뭘 들었는데 몇 년 지나서 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손가락에 자신이 없었던 5가지 항목이 다 지켰어. 내가 자신있게 쓴 그것만 안 지켜졌다니까. 서울 고시원에 공부하다가 안 하던 짓 하다가 디스크 걸렸죠. 디스크. 근데 6개월 만에 고시원 접고요. 대구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애 키운 거라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일하려고 하면 다 막으니까. 니는 돈 가지면 노름하러 간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렇고요. 그 당시에.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어떤 그냥 목사님이 또 교회 형님 누님들이 내한테 도토리를 심은 거예요 사실. 하루에 100개 이렇게 심으면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루에 100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서운 거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후로 다시는 노름을 안 했잖아. 다시는 기원에 안 갔어요. 다시는 당구도 안 치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더 재밌는 게 나타나니까 그게 다 끊어지더라니까. 노름은 손가락 잘라도 안 돼요. 내겠죠? 우리 아이가 도망가고 나서 내가 애를 재우면서 엄마 보고 싶어 내가 겨우 재웠는데 잠들고 나면 내가 강시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시 알죠? 강시. 중국 용어는 강시. 아니 애를 억지로 재워서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거 막 겨우 달래가 재우고는 딱 잠든 게 확인되잖아요? 내가 강시처럼 몸이 prak 일어나. 그리고 문 열고 나서 신발을 신고요. 뚜벅뚜벅 그 길에 나가 택시를 잡아. 그리고 어디 가야 노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그때 경험해서 나는 강시고. 그죠? 내게 들어온 것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들어온 것이 나를 움직인다니까.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이 생각을 이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말씀. 아까 영이라고 했죠. 육체는 밥을 먹고 살고, 그죠? 정신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살고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그죠?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걸 보고 영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것 이런 뜻이죠. 이 영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혼을 보고 푸시케라고 해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푸시케. 영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조에. J-O-E. 영어로 하면 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마음이 오면 이상하게 푸시케를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 중독이 내가 중독으로 대박됐잖아요. 저는 늘 바둑을 뜨면서 바둑판 밑에 몇십만씩 깔아놓고 내기 바둑을 뜨고 이랬거든요. 근데 바둑을 뜨면요 긴장이 되잖아요. 너무 하고 이러면. 그래서 내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거든. 뭐 다방 커피는 수없이 마셨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근데 내 담배가 내게서 떠나갔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담배가 떠났어. 내가 의지로 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형제들 만나서 모임하니까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나잖아요. 미안하더라고. 미안하니까 떠나가대.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 미쳤나, 이 좋은 담배를 왜 끊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은 진짜 다른 사람 담배 피우고 옆에서 냄새 맡아도 좋더라고. 10년 동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상하죠? 그러니까 담배도 떠나가죠. 그 중독이었던 노름에서 해방됐죠.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 너무 뭐 진실해 욕하고. 내가 10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며느리만 키웠어요. 잠수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예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 책방 선생님이 인터넷 선생님 생기면서 오셨지 선생님이 너무 경영이 어려워져서 저보고 강의 한번 해달라고 했다고. 1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만 키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선생님이 책방 주인이 내를 보니까 애하고 제 관계를 보니까 좀 보기 좋았나 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책만 읽겠다 했죠. 근데 남북육청 영재로 선발되고 이러니까 저보고 강의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게 이래 됐잖아요. 12년 동안 지금 이 강의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저로서는 뭐 여러분들 만나서 뭐 아줌마들하고 맨날 내 입하고 싶겠어요. 명색이 제가 남자인데 한때는 뭐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모이면요 우리 조직에서 회의하면 항상 일어나가지고 엄숙하게 예? 조국의 민주주의를 싸우다가 순국 열사를 위해서 묵념하고 그하고 전부 손들고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 만세 부르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랬다니까. 그냥 보통 운동권이 아니고요. 저는 골수 빨갱이죠. 우리 목사님 만난 제 마지막 직함이 남한 사회주의 정당 추진위원회 대구지구 사무국장. 대구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거든요. 아이고, 진짜 30대 초반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뒤집어먹겠다고 농공에 위장 취업했잖아요. 30살 때인가 31살 때인가. 농공이가 평화산업이라고 있어요. 알아보면 뭐 평화계열사들 있거든, 대구에. 그 당시에 막 농공에 가면 대동공업, 평화발레 이런 데 민주노조가 들어서가지고 맨날 막 대모하고 이럴 때요. 제가 일부러 그 가장 의용노조가 활발한 평화계열사에 들어갔어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가불계열사들하고 평화계열사들은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미리 회사 편입 노동조합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뒤집어 보려고 제가 평화산업 들어가가지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시급 1,080원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1시간 1,080원. 한 달 월급 받으니까 20년 만이더라고요. 야근 안 하면, 잔업 안 하면. 할 수 없이 잔업해야 되죠. 맨날 하루에 2시간씩 잔업하고. 그래서 점심에 되고 탁구 치러 올라가가지고 젊은 애들 탁구 치면서 꼬시고 있잖아요. 주말 되면 축구장에 가서 그 애들하고 축구하면서 또 친해지고 포섭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지 주지도 모르고. 내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산 거죠. 원래 용도는 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잖아요. 인생의 용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이건데 내가 이거 하나 엉뚱한 짓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랑 망하고 다 내 싫어하대. 이상하대. 내가 가지고 다 찔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 니 잘났다 다 이거지. 뭐 말만 하면 뭐 내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뭐 마르크스가 어떻고 뭐 사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사니까 오죽하면 우리 와이프가 도망갔겠어요. 지가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뭐라고 했잖아요. 뭐 나는 뭐 어떻게 사는 것보다 뭐
운동가의 아내로 어리면 각오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결혼했다니까. 제가 경대 다닐 때 맨날 학생들 앞에 선동하고 막 수천 명하고 같이 데모하고 6월 항쟁하고 이러니까 멋있게 보였나 봐. 그렇게 했는데 버리고 가더라고. 내버리는 건 괜찮은데 애를 버리고 가더라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야, 여자들은 희망이 없어지면 애도 안 보인다 하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여자를 못 믿잖아.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내 통장에 200만원 놔둔다 했죠. 언제 버림받으면 최소 생계비는 있어야 내가 다른 길을 찾으니까. 내가 항상 내 통장에 최소 200만원 있어요. 요즘 학교 강의하러 가면 강의 학교마다 10만원, 11만원 주거든. 그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내 생활비도 안 줘. 용돈도 안 주고. 이 LGR BPA처럼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에이, 뭐, 도토리 하루 100개 심으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죠? 그걸 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듯 한다. 이렇게 말해요. 농부가 있는데 보리씨는 있어. 땅이 없는 거라. 너무 가난하죠, 이 농부는. 땅이 없는 농부. 씨는 있는데 땅이 없는 농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물이라도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사흘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 이 사흘이란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내에 언젠가는 이런 뜻이죠.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는데 사흘 만에 돌아온다는 거야. 강물을 타고 어디 가다가 어디 강가에 두 개 뭐 이렇게 보리가 심겨지겠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문경회를 18년인가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죠? 시골에 저녁에 돌아오면 꾸벅꾸벅 조는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거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들 하나가 영남대학교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우경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의 부모님들이 문경에 살아, 농사짓고 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우경형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문경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노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목사님 말씀하면 다 줘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근데 그 길을 18년을 갔다니까. 그 시골 길을.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형들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 좋아가지고 한국에 보러 나온 분이 물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18년 동안 문경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 말 한 거예요. 성경 10편에 나온 말. 강문에 보리씨를 뿌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좋은 씨는 가졌고 땅은 없으니까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꼭 이 엘자르 부피에 같은 그런 마음이죠. 아무도 모르는데 토토리 100개씩 씩 올라가지고 땅 파고 심는 거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게 30년인가 40년이 흐르니까 그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이 놀라운 풍요로운 살림이 된 거죠. 숲이 된 거죠. 그리고 없던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비가 오면 고이고 새들이 날아오고 공기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그림책 보다 제 인생 같았어요. 그 황량에서 와이프조차도 내하고 함께 살 수 없어서 버린 땅. 이 버린 땅을 귀하게 여긴 분을 만났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100개, 200개 심은 거 말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고,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도토리 알들이 나중에 숲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수영고에서 그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 물리적으로는 전학 가고 이사 가면 되겠지만 정기어린 회장 내놓고 그거 전학 가겠어요? 절대 못 간다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정기어린 회장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놓고 어떻게 전학을 가요? 이사는 갈 생각이 있어. 이사 가도 학교 전학은 못 간 거라. 그럼 맨 똑같지 뭐. 그 친구들 만나서 그 집에서 자고 집에 들어오기 더 어렵지. 멀리 이사 가면. 하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 생명이 없으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왜?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환경을 이겨요. 생명이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명이 있으면 되고 생명이 없으면 환경을 확 바꾸면 돼요. 애들 막 수능고 옛날에 4년 전에 자살하고 이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왜 자살하겠어요? 중학교 2학년이 생각할 때는 이사나 전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개념이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뛰내리는 거야. 너무 절망적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아이들 말을 듣고 위기다 싶으면 이사를 해야죠.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면 살아요, 애가. 실제로 제 강의 듣던 엄마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감삼중학교인가? 다니던 꼬마가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는 전교 1등을 늘 하다가 얘 동력을 다 상실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겠대. 현관앞에서 펄쩍 엎어. 그 엄마가 계속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보냈겠죠.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하고 몇 번 보내다가 어느 날은 애가 현관에서 신발 신고 나가다 교복 입고 나가다가 털썩 주저앉더래.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 그때 만약에 엄마가 밀어붙였으면 애가 뭐 가다가 어디에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엄마는 MPS를 직장 다니면서 MPS를 제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우리 목이님 고향 친구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토지 안 되니까 울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도 괜찮다 했어요. 검정고시 하면 되잖아. 내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엄마도 뭐 학교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애 죽는데 학교 가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 학교 안 가도 괜찮다 했어. 그리고 애한테 물어봐서 조심스럽게 전학 가면 되겠나 물어보라 했어. 그래 전학 가겠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감삼동 살다가 효성타운 모기님 집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경유여중을 전학시켰어. 다행히 위기를 넘어가고 6개월인가 더 다녔어요. 경유여중에서.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내적 동력을 다 상실해요. 학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내면의 동력을 다 상실해서 결국 경유여중도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조언을 받고 이래가지고 아예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 괜찮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신기하게 얘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잊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나중에 경일여고 갔어요. 경일여고 자사고야. 지금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어요. 멀쩡해요. 지금도 엄마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원인을 몰라. 나만 짐작할 뿐이에요. 아 그때 아이가 이 아빠가 굉장히 이제 저처럼 노름하고 막 이랬는지 맨날 빚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제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빚 갚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그 모습을 어릴 때 초등 때 보면서 나는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죠. 나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답지 않은 거라 항상 의젓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트레스를 발산을 못하고 그걸 참다 이게 이제 중학교 와서 터져나온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위기잖아 위기. 근데 이 엄마는 다행히 모기님 조언을 잘 받아서 모기님이 소개한 우리 고설치 강의 MP3 파일, 성경부 파일 다 계속 MP3를 들었어요. 그러다 그 사건을 계기로 효성타운으로 이사오고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 애가 엄마를 살린 건지도 몰라. 표면적으로 엄마가 애 살린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요 애가 엄마를 살렸어. 그거 아니었으면 이성씨라고 착한 엄마가 뭐 이만큼 이사와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 나올 일 절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얼마나 뭐 나대면서 잘 사는지. 내가 보면 오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빠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하고. 남편은 지금도 맨날 사고치고 이러는데 그런 남편하고 지금 뭐 남편 거제도에서 뭐 일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몰라. 근데 그 남편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황금동에서는 그 엄마한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엄마가 내가 아이한테 영향을 못 미치니까 엄마가 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좋은 말을 들어서 이걸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강물이 흘러가도록 첫날인가 2주 전인가 했죠. 댐이 막혀서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몰 되죠. 수몰. 뭐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뭐 흘려보내려고 뭐 듣고 와서 연습하지 말고 연습하다 보면 또 실패한다니까. 집구석에 돌아가면 항상 내가 확인사설을 받아. 엄마가 진짜 죽었나? 애들이 본다니까. 남편도 보고요. 실제로 내 강의를 들었던 엄마가 이제 강의를 들었어.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그렇게 살려고 집에 돌아간 거야. 시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했거든 평소에.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님 얼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괜찮다 며느라 하고 이래야 되잖아. 시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시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래 막 하면서 막 확인사살.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집에 가서 연습하면 애들이 확인사살 한다니까. 엄마가 진짜 다른 사람이 됐나, 진짜 옛날 엄마 생각이 죽었나 확인사살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뭐 가서 해보겠다고 노력하게 하면 안 돼.
뭐 죽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뛰내린다고. 못을 잘못 박았는지 어쨌든 십자가에서 뛰내린다. 그래서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엄마들은 뭐 선생님 말씀 듣고 가서 실천하겠습니다. 찌라고 있죠. 실천해가 될 일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실천하라고 해요. 법륜스님한테 가면 뭐 안 되면 300배 하락하고 뭐 108배 하고 안 되면 300배 안 되면 3000배 하고 뭐.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만난 스승은요, 내보고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을 듣다 보면요, 내 안에 소화된 만큼 내가 살게 돼요. 이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들어와서 소화돼. 우리가 아침 밥을 먹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소화되면요, 에너지가 생겨. 안 그래요? 에너지를 내려고 뭐 안 해도 돼. 잘 소화만 하면 내게서 그게 에너지가 된다니까. 산소를 들이쉬면 저절로 뇌가 활동해요.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내가 소화된 만큼, 뭐 좋은 말 듣는다고 다 소화되겠어요? 도토리 씨가 빠지게 심어도 뭐 10,000그루 심으면 뭐 10,000개나 100,000개 심으면 10,000개 남을 또 말씀인데, 근데 어떤 게 소화된다니까. 어떤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 아, 잠순의 영은 그래, 그거야. 요거 소화해. 근데 또 어떤 엄마들은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더라. 이걸 소화해. 어떤 엄마는 인생은 시작됐다 하더라. 이걸 소화해. 아, 인생은 목적이 있다. 이걸 소화해. 이렇게 나도 자꾸 듣다 보면 소화하는 말이 하나둘씩 늘어나. 소화력이 왕성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애들이 겨우 엄마 젖 먹고요, 이유식 먹고 이러지만 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밥도 씹잖아.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걸 계속 듣다 보면 이 소화량이 늘어난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처럼 살게 돼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의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비형에서 의지력도 없고. 근데 내가 듣고 소화만큼 밖에 난 못 살아요. 저는 지금도 어쩌면 이 황폐한 땅에 도토리가 심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겨우 자라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뭐 이렇게 풍성한 뭐 이렇게 나무들이 자랐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이런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모든 시작된 것에는 뭐가 있다? 시작하신 이의 목적이 있다. 모든 것들은 봐요. 예외 있는 거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목적을 모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바위씨라는 사람이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바위가 하나 있어. 근데 저 바위가 뒷동산에 왜 있는지 모르죠. 바위의 목적이 뭔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너구리 한 마리가 뭐에 쫓기더라? 뭐 사나운 짐승에 쫓기다가, 이거 중동 지방에 가면 바위 너구리라고 있어요. 바위 색깔하고 똑같이 생긴 너구리야. 바위 너구리가 막 맹수에게 쫓기다가 바위 뒤에 싹 숨은 거라. 거기 푹 쳐갖고 등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위 색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맹수가 막 찾다가 그냥 갔어. 그걸 보고 다윗이 성경에 글을 써놨다니까.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구나, 이렇게 써놨어. 우리가 무엇이 왜 있는지, 그죠? 목적이 뭔지 모를 뿐이죠.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우리 아이들 태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이유 없이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강아지 똥 읽어보면 강아지 똥도 이유가 있잖아요. 민들레를 꽃피우는데 그 강아지 똥 모든 사람들이 실어버리고 피해가는 그것이 민들레를 꽃피운다니까. 저도 어쩌면 강아지 똥 같이 모든 사람이 저 냄새난다고 다 실어서 버리고 피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엄청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계속 듣고 이걸 흘려보내고 이렇게. 그렇다고 뭐 억지로 흘려보내려고 하지 말고 넘칠 때 흘려보내는 거지. 기분 좋을 때 강의 듣고 나면 바로 기분 좋으면 뭐 문자 하고 이래야지. 옛날에 적어놓은 거 막 찾아가지고 막 요 대목에서는 요걸 이야기해야 돼 하면서 얘야 요 앉아봐라 하고 막 옛날에 노트, 엄마는 노트 많이 하더라고. 내가 한 말을 거꾸로 적어놓기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노트 막 펴가지고 이거 막 요 대목에서 요 애한테 요 말 하자 하면서 요 앉아라,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발 좀 꾸준히 꼬시고. 벌써 많이 없어졌네. 그죠? 학기 초에 보다 많이 정리됐죠? 근데 아까 그 엄마 생각을 하니까, 이거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 아이가, 큰애는 좀 염려가 돼가지고 호설지에서 강의를 꾸준히 들었대. 그게 고등학생이 됐어. 둘째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강의 필요가 없을 때 뭐든지 잘하고 너 척척척 하고 이러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리고 엄마들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집에 돌아가서 이거 제가 육성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 길고 솔직히 성우가 말하면 30분인데 제가 하면 이거 한 4, 50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읽어드리는 애니메이션 보여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이 훨씬 감동적이에요. 원작도 그렇지만.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꼭 30분짜리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죠? 우리 할 때 내가 지금 뭐 이런 말 해가 뭐 할까? 더 돌리는 게 안 낫나? 뭐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LGR 부패의 노인을 생각하시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요일 날 인문학 기행 가는데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자, 선착순 10분 빨리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홈쇼핑 그거 뭐 이거 하는 걸 뭐라 해요. 쇼호스트. 예. 이렇게 참 매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